네, 수능 특강 문학입니다. 자, 계속 일부 교과서 개념 학습 진행 중인데, 자, 지금은 6강 책 29쪽에 나와 있는 den동어미 화장가, 조선 후기 넓게 보면 가사고 잡가 형식인데, den동어미 화장가를 들어갑니다. 자, 제목이 den동어미인데 이 중심 화자 den동어미의 아이 이름이 불에 된 아이 den동입니다. 불에 된 아이의 엄마 den동어미가 봄날 산에 가서 여인네들이 화전을 부쳐 먹고 산에 가서 부침개인데 진달래꽃 같은, 봄에는 진달래꽃, 가을에는 국화꽃을 부침개에 넣어서 같이 전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경치 감상을 합니다. 화전놀이라고 해요. 화전놀이 가서, 지금 작품 배경은 봄인데 봄에 화전놀이 가서 상황은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여인이 있어요. 그 청산과부가 된 여인이 꽃 구경 나와서도 이게 늘 얼굴에 수심이 차 있고 하니까 인생 경험을 많이 한 den동어미도 여러 남자를 세 남자 네 남자 거치면서 과부 신사 벗어나려고 했지만 다 그때마다 남편이 죽고 그 불행한 삶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얻은 판단이 인상팔자 다 주어진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재혼이라든가, 당시 말로 개가죠. 다시 결혼한다. 이 개가 해봤자, 재혼해봤자 인생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순환만 거듭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을 가지고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 내용이 진행되는 den동어미 화장가 작품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봐야 될 게, 이걸 이렇게 할까요? 시작. 천하만물이 나오는데, 편의상 이렇게 써봅니다. 작품 내적 화자. 작품 내적 화자라서 씁니다. 작품 내적 화자 1이라고 씁니다. 이 작품 내적 화자 1은 젊은 과부예요. 젊은 과부가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천하만물이 다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새 소리를 들어도 회심하고, 회자가 제야채, 회색빛깔의 제 있죠. 지금 산에 와서 봄날 새 소리를 듣는데, 새 소리 들어도 내 마음이 밝아지는,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이 재와 같고 어둡다는 얘기죠. 꽃이 핀 걸 보아도 비창 슬퍼지네 해서, 이 라인에서 문제 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연 경치와 화자의 심정이 조화, 호응, 대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의 상태가 봄날을 맞아 좋다 할지라도 화자의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고 슬픈 거죠. 대조관계죠. 새소리가 화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 못해 여전히 회심, 잿빛의 마음이야. 꽃이 핀 걸 보아도 여전히 슬퍼져 해서 자연 경치를 본 게 화자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산에 놀러 오기 전에 남편 잃고 혼자 어렵게 사는 그 속에서 겪은 심정, 이것이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에고 내 팔자야, 왜 이렇게 내 팔자 기구한가, 어찌해야 좋을거나. 서리법입니다. 일단 의문, 형식적으로 의문문이니까 서리법이야. 그러니 산에 와서도 경치가 별 감동을 못 주니까 그냥 집으로 가자 하니, 집으로 가자 하니 말이 아니요. 그렇다고 아니 가고는 어찌할꼬. 요 라인은 약간 중의법인데, 가자 하니 집으로 그냥 가버릴까 하는 이거 같이 놀러 와서 말이 아닌 것이고, 또 안 가자니 남들은 즐거워하는데 나 혼자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거 어찌할꼬. 이렇게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갈까 말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가자라는 것을 재혼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재혼을 하자니 그렇고, 또 재혼을 안 하자니 그렇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좀 삐뚤삐뚤할지라도 여기까지가 내적 화자 1, 지금 젊은 과부의 신세 한탄입니다. 그 다음에
된동어미가 듣다가, 자, 이 문장 봅니다. 된동어미가 그 여자 말을 듣다가 썩 나서며 하는 말이, 자, 여기다가 전체 화자를 씁니다. 이 작품 전체의 화자. 이 작품 전체의 화자. 아이고야. 자, 이게 제가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거든. 이게 잘 안 된다, 그지? 자, 전체 화자. 만약에 소설로 간주하자면 내적 화자 1은 작품 내부 1인칭 화자인 거고, 이 전체 화자는 작품 외부 화자 3인칭 화자인 거죠. 된동어미가 그 젊은 과부의 말을 듣다가 나서면서 하는 말이, 자, 지금 여기부터 가오 가지마오 가지마,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 내적 화자 2 씁니다. 내적 화자 2. 내적 화자 두 번째가 곧 된동어미가 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어김없이 나올 만한 출제 포인트가 이거 대화로 구성되어 있죠. 대화 형식이다, 대화 구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젊은 과부와 나이든 과부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전달하기 위해서 전체 화자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가지마오, 집에 가지마오 또는 재혼하지마오, 가지마오. 제발 적선이, 적선의 뜻이 옛날 말로 약간 애매한데, 제발 진심으로 가지 말게 라고 그 해석할 수 있어요. 집에 가지 마라, 같이 즐기자, 또는 재혼하지 마라,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하고 말리고 있죠. 말린다, 만류, 만류. 우리말로는 말린다. 자, 한자어로는 만류 한다는 겁니다. 팔자 한탄 어찌 없을까마는, 자, 과부가 됐으니 어찌 그 팔자가 한탄스럽지 않겠냐마는, 간다는 말이 웬 말이요? 집에 가지 마라, 재혼하지 마라. 자, 잘 만나도, 새로운 남편을 잘 만나도 결국은 내 팔자요. 남편 아무리 잘 만나도 내 팔자가 기구하면은 그것도 불행해진다는 얘기죠. 또, 자, 못 만나도 좋지 못한 남편을, 좀 이상한 남자를 못 만나도 이상한 남자를 만난다는 거죠. 또는 아예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혼자 살면서 늙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 팔자다. 다 사람이 타고난 운명과 팔자가 있다는 거죠. 백년해로, 자, 짝을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내 팔자요. 17세 17살의 청산과부, 젊어서 과부가 된 게 청산과부입니다. 17세 청산과부가 되는 것도 내 팔자다 해서, 자, 열거돼 있죠. 모든 것이 팔자요. 자, 어떤 것이다? 세계관이 운명론이라는 거죠. 옆에 씁니다. 운명론. 자, 이 늙은 과부 된동어미가 지니고 있는 세계관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팔자가 좋다면 내가 보기에 당신 17세 과부가 된 케이스인데, 당신의 팔자가 좋았다면 지금 이렇게 17세 청산과부가 되었을까? 자, 뭐란 얘기죠? 당신 팔자도 참 좋지 않은 팔자란 얘기죠. 자, 사람은 신명 이퀄 운명입니다. 운명에서 도망치지 못할지라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이내 말을 들어보소 하면서, 자, 전체 흐름은 재혼하지 마라. 그냥 운명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니라 라고 경험에서 나오는 충고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제, 자, 알았죠? 자, 된동어미라는 늙은 과부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운명론이고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죽을 고생하는 사람 7, 80도 살아있고, 고생을 심하게 한다고 일찍 죽나? 그렇지 않아요. 자,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당시로서는 조선시대 7, 80세 살면 아주 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귀호강 잘 사는 사람 중에 이팔청춘, 젊은 나이에 요사, 요절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 사람의 의지가 아니란 얘기죠. 고생하는 사람 덜 살지 않고, 고생한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호강하는 사람 더 살지 않네. 호강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자, 고생하는 인생도 그 리미트,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호강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의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호강하며 사는 것도 제 팔자요, 고생하며 사는 것도 제 팔자라. 계속 다 팔자 소관이다, 다 운명이라는 겁니다.
어디 다 자기 팔자 운명대로 살아갈 것이니까 남의 고생을 대신 꼬아다가 하겠는가?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다 고생한다면 자기 운명 속에 고생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남이 할 고생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한탄하지 마라. 한탄한들 무엇할 거.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 그냥 닿는 대로 내 고생이 다가오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런 일 나쁜 일도 그뿐이라.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수능하며 사는 게 상수다. 괜찮다라는 거죠. 춘3월 3월달 이 좋은 계절에 자 지금 계절이 좋잖아. 봄이잖아. 화잔놀이 왔거들랑. 자 진달래 따서 부침개 해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경치 구경하고 좋잖아. 화잔놀이 왔거들랑. 자 다가오는 풍경에 집중해라. 꽃빛을랑 곱게 보고 꽃빛 곱잖아. 그럼 고운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소리 좋게 들리잖아. 그럼 좋게 듣고 밝은 달 그대로 밝은 달 달빛이 밝다 예사로 그냥 그런 대로 바라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잖아. 자 갑자기 칸트의 그런 무목적성이 그 연상되는데 대상에 대해서 자기 심정과 생각을 섞어서 해석하지 말고 대상 그대로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맑은 바람 시원하잖아. 자 좋은 친구들이 있고 자 이렇게 좋게 놀고 있잖아. 그러니 서로 웃고 놀다 보소. 서로 웃고 노는 게 지금 상황의 최선이다. 달리 자기 신세 자기 사연 다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연물에 투영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자기 감정을 내세우다 보면은 새소리도 슬프게 들리는 거고 꽃빛도 우중충하게 보일 거고 달빛 보면서도 더 우울해지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러지 말라. 외부 세계에서 다가오는 1차적인 느낌 그대로 자기를 맡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분히 좀 생각해보면 좀 철학적인 생각이 담겨 있어요. 사람의 눈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제대로 밑줄 객관적이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관계없는데 고운 꽃도 말이야 새겨보면 밑줄 감정을 섞어서 보면 이런 뜻이죠. 고운 꽃도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그것을 대입해서 보면 꽃의 고운 면이 안 보이고 그냥 오히려 눈이 캄캄해서 안 보이고 자 귀도 또한 참 별일이지. 들려오는 소리를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데 새소리 들으면서 자기 감정을 투영해서 그렇게 고쳐 듣게 되면 슬픈 마음이 절로 나네. 그러니 감정을 투영해서 외부 사물을 자연물을 접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마음심자야. 마음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을 잡으면 당신 내가 겪은 일을 다 지금 겪고 있는데 나는 이미 여러 차례 과부가 돼봤어. 경험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을 다 잡는 게 중요해. 자 이렇게 자기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되면 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피는 것이잖아. 내 마음이 투영돼서 꽃이 피어나 슬픈 것이 아니잖아. 꽃은 계절의 섭리에 따라 그냥 피는 것이요. 또 새는 새 나름대로 지적일만 하니까 예서로 여서 운다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적이라는 거예요. 달은 매양 밝고 바람은 또 늘상 부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를 접해라 라고 준 겁니다. 자 마음을 그렇게 두라는 얘기죠. 언제 어떤 상황에 가서건 나 과부인데 이렇게 슬픈데 이런 것을 내세워서 외부 사물을 보지 말고 외부 사물을 그 특징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자 그렇게 마음만 예사로 태평하면 그저 그런 대로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자 보고 듣는 것을 예사로 있는 그대로 상태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가게 되면 마음고생 될 일 별로 없어 라고 여기까지가 자 내적 화자 2 된동어미가 해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항상 화자와 화자가 교대되는 그 사이사이에
외적 화자, 전체 화자의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해주자 앉아 울던 나이 어린 청춘 과부가 황현 대각이 크게 깨달아라는 뜻입니다. 황현 갑자기 크게 각 깨달아서, 자 대각이 깨달아서라는 뜻인데 뒤에 깨달아서 중복 표현입니다. 자 대각 깨닫다 같은 뜻이니까 중복 표현. 청춘 과부가 듣다 보니까 인생의 이치가 여기 담겨 있네. 크게 깨달아서. 그 다음에 자 내적 화자 1, 이제 젊은 과부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더 이어진다. 자 요거 자 앉아 울던부터 요 두 줄이 전체 화자의 말이에요. 된동어미 말을 들으니 이 말씀마다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잖아.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청춘과부의 말입니다. 인해 수심, 자 근심 걱정 풀어내서 이리저리 붙여보세, 해소해보세. 내 나이 28 청춘, 인해 마음 봄춘자로 붙여두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봄날이잖아. 근데 내 나이 28 청춘 봄에 어울리는 청춘의 나이야. 28이 16세야. 그러니 이 찾아온 봄날에 그대로 자 이 봄에 맞게 내 나이 봄에 맞는 나이다라고 생각해 두고, 28 청춘인데 내가 과부가 돼서 이 과부가 돼서 이거 빼버리고 28 청춘이니까 어울리는 봄 계절이다라고 마음을 그렇게 잡아놓고, 화용월태 아름다운 용모입니다. 아름다운 내 얼굴. 자, 저 꽃을 보면서 저 꽃이 내 아름다운 얼굴과 같구나 라고 꽃 화자로 붙여두고 내 용모를 꽃과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 묶어서 씁니다. 긍정 마인드죠. 긍정 마인드. 자 부정적인 거 잠시 자제하고 내 나이 봄과 같은 나이다. 내 모습 꽃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가져보고, 자 마음 심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술술 나오는 긴 한숨은, 그럼 한숨 터져 나오잖아. 어찌할 것인가. 새우 가랑비 내리는 춘풍에 맡겨두고, 자 가랑비 내리는 봄바람결에 내 한숨이 쓸려가게 그냥 맡겨두고, 자 옆에 씁니다. 한숨 해소. 한숨은 해소해버리고,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엄청나게 밀려드는, 밤이건 낮이건 밀려드는 그 근심 걱정 수심은 저 울고 있는 새에게 새나 가져가게, 자 새 울음소리에 내 수심을 실어서 그냥 훌쩍 떠나가게 해서 우는 새나 가져가게 하자 해서 뭡니까? 그래서 우는 새는 화자가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거야, 멀리 떠나보내고자 하는 거다. 떠나보내고자 하는 것이니까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거죠. 저 새가 저 멀리 가거라 무엇을 가지고, 내 수심을 가지고 우는 새야 이걸 물어가지고 다 멀리 가거라,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해서 자 이 작품에서는 자 출제 포인트 이미 다 얘기했는데 다시 정리해 봅니다. 1. 자 우선 이게 대화 구성이다. 1. 대화 구성이라고 씁니다. 2. 대화 과정을 통해서 자 내적 화자 1. 청춘 과부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죠. 청춘 과부의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 자 3. 이 작품 속에 청춘 과부가 중심 인물인데, 이 중심 화자의 세계관은 어떻게 보이죠? 운명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운명론이라는 게 이 작품에서는 긍정적인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세계관으로 다뤄주겠습니다. 자 분석을 끝납니다. 지금 수업이 자 된동어미 화장가였어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니다.